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서강대학교 청정수컵 오픈 콘테스트에 나온 문제들 중에 맨 마지막 문제 말고 총 15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회에 처음 입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앞쪽 8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특정 기법을 알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 그런 기초적인 방법들을 위주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A번부터 차례대로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A번 문제. A번 문제는 어, 어떤 두부 게임이란 걸 하는데, 그 게임의 규칙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네, 규칙은 이 위를 보는 것보다 여기 아래랑 같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일단 지금 자신의 차례인 사람이 K를 외친다. K라는 건 어, 내가 지금 몇 번인지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번 사람이 몇 번인 사람이 차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외치는 게 K예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외친 사람은 3번이에요. 또 그 3번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쪽으로는 1씩 증가하고, 그리고 시계 방향 쪽으로는 1씩 감소하게, 이렇게 특정 정수에다가 매핑을 할 수 있어요. 이때 그 아까 외쳤던 K번인 사람이 N명 중에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출력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걸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 구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말로 돼 있는 설명을 보고 이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고, 이 우리가 지금 K번째를 찾아야 된다. 그럼 K번째를 어떻게 돌아야 되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복잡한 편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번호를 부른 사람이 3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0번이 몇 번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0번을 기준으로 K번까지 가려면 몇 번까지 돌아야 되는지를 찾아서 그 K번을 정확하게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일단은 실제로 이렇게 직접 보면은 그렇게 구현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변함이 그런 게 뜨는구나. 네. 제 이번 코드를 보면 심지어 한 번 틀렸어요. 네. 이번 코드를 보면 저는 일단 0번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K가 음수인 경우에 거기다가 몇 바퀴 더 돌려서 그 K번째가 몇 번째인지를 찾아서 출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구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자연어 파싱이 좀 어려운 편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어로 돼 있는 이거를 읽는 게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A번은 이런 문제였고, 그다음 B번으로 가볼게요. B번은 청정수열 문제인데, 청정수열이란 건 길이가 2n이고 1부터 n까지의 정수가 정확히 2번씩 등장하는 수열이다 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열을 2번 이어놓은, 그러니까 순열은 한 번씩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번씩 등장하는 순열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정수열의 점수라는 걸 정의를 해요. 청정수열의 점수라는 건 그 두 수 사이에 있는 수의 합,
곱하기 i를 그 모든 두수 쌍에 대해서 더하면 청정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n이면서 점수가 최소인 청정수열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요. 일단 점수가 최소라는 걸 어떻게 만들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일단 예를 들어서 n은 2라고 해봐요. n은 2면 우리는 수열을 예를 들어서 뭐 1, 2,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2, 1,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이 두 개의 i 사이에 있는 수의 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사이에 2를 끼우는 것보다 2 따로 1 따로 놓는 게 더 유리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좀 더 긴 수열 n은 4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n이 4면 뭐 1, 1, 2, 2, 3, 3, 4, 4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짝지어서 네 번을 그러니까 네 개의 수를 차례로 출력하는 그러니까 임의의 순서대로 출력하는 그런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씩 끊어서 각 맨 앞자리부터 각각 뭐가 들어갈지를 맨 앞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n가지 그 다음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n-1가지 그리고 그 다음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n-2가지 마지막 채우는 방법은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1부터 n까지 한 번씩 전부 곱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 n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장 작은 청정수열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씩 짝지어서 이런 식으로 n 개를 출력할 거예요. 왜냐면 두 개 사이에 뭔가 끼우지 않고 두 개를 붙여 놓는 게 제일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력하는 방법이 총 n 팩토리얼 가지라는 거죠. 이게 B번 청정수열 이지 문제였고요. 그 다음 C번으로 가볼게요. C번 서광의 역사를 찾아서 그거 너무 오래된 노래 제목이다. 일단은 시설이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 N개가 있고 옛날에 시설이 있었던 장소가 M개가 있는데 그 시설이 얼마나 멋진지가 이렇게 1, 2, 3, 4, 5, 4, 3, 1로 점수가 있대요. 이때 시설의 개수가 N이랑 M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없던 게 생겼거나 아니면 있었던 게 없어졌거나 하는 식으로 그 시설 개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쪽을 0으로 매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이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예전 걸로 복원을 시키고 싶대요. 좀 더 자세히는 최대 하나를 예전 걸로 복원을 해서 장소들의 점수합을 최대화하고 싶대요. 근데 이 장소들의 점수들은 각각 하나하나가 서로 독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하나. 그러니까 그 점수 차가 제일 큰 딱 하나를 찾아서 그걸 복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복원시키지 않거나 그럼 0점이죠. 그렇게 해서 점수 차가 제일 큰 걸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4, 3, 1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1을 5로 바꾸는 게 그 점수가 제일 큰 경우에서 4를 출력하는 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배열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 개 작은 쪽 배열을 큰 쪽 사이즈에 맞춰서 원소가 없는 데다가 0을 넣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 문제에서는 좀 편하죠.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제가 제출한 코드는 이렇게 A랑 B를 각각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차이가 큰 거를 출력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C번을 풀 수 있어요. D번으로 가볼게요.
D번. 네. 기령이는 어느 날 캠리프지 대학의 연결 국어에 대해서 알게 되었대요. 캠리프지 대학의 연결 국어란 단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 단어 안에서 글자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양끝의 글자만 중요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런 규칙에 따라서 그 석끝,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주어지는데 그 두 개의 단어가 이 세 가지 규칙을 전부 만족하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이 문제예요. 일단 세 가지 규칙은 다 따로따로고 재배열해서 다른 단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가 첫 번째. 두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서로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모음을 전부 제거하면 서로 동일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일단 재배열해서 다른 단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A부터 G까지 모든 글자가 같은 횟수만큼 발생했는지를 세면 되고요. 사실 이거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문자열을 정렬해버리면 돼요. 문자열을 정렬해버리면 A는 맨 앞에 오고 G는 맨 뒤에 오거든요. 그래서 재배열해서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면 항상 정렬했을 때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각각 정렬해서 같은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조건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서로 동일한지 첫 번째 글자끼리 비교하고 마지막 글자끼리 비교하고 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음을 전부 제거했을 때 동일한지 이거는 새로운 문자열 그러니까 그 원래 문자열에서 모음을 제거한 문자열을 각각 만들어서 이게 같은 문자열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게 n이 10만이라서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어떤 중간의 과정에서 뭐 n 제곱짜리 그러니까 시간이 n 제곱이 걸리는 그런 문제 그러던가 그런 방법을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 초과가 날 수도 있고요. 뭐 그래가지고 뭐 웬만하면은 C 스트링의 스트링 랭스 같은 거를 안 쓰는 게 좋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스트링 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나쁜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매번 세어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걸 좀 주의해가면서 어 웬만하면 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열을 다루는데 익숙한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코딩 테스트에도 꽤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문자열을 조금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렬했을 때 같은가 맨 앞 글자 맨 뒷 글자가 같은가 그리고 그거를 모음을 다 뺐을 때 같은가를 각각 체크를 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no 아니면 yes를 출력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뭐 이렇게 문제 D번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2는 게임 이론이죠. 네, 게임 이론의 제일 기초적인 그런 문제인데 어, 마지막 수 n과 한 턴에 부를 수 있는 최대 개수 m이 주어졌을 때 수를 하나 이상 m개 이하를 불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수를 부르면 패배하는 이런 게임을 해요. 이때 초기 상태가 주어졌을 때 서로 최적의 플레이를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플레이어가 이기는지 지는지를 출력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게임 이론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요. 상대를 지게 만들 수 있으면 이긴다는 거. 첫 번째, 상대를 지게 만들 수 있으면 이긴 거다. 두 번째,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으면 진 거다.
이 두 가지 굉장히 그 간단하지만 그 게임 이론 문제를 푸는데 되게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게 m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를 몇 개를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수가 몇 개가 남아 있는지를 가지고 그 승리 조건을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무조건 지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n은 1인 경우에는 무조건 져요. 그죠? n은 1인 경우에 무조건 지죠. 왜냐면 이거 남은 거 하나 불러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들에서는 여기서 이 상대를 지게 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상태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한 턴에 1부터 m까지를 수를 부를 수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 이기는 조건이 2에서부터 m 플러스 1까지는 그러니까 2에서부터 m 플러스 1까지는 이기는 조건이에요. 왜냐면 이 2에서부터 m 플러스 1까지부터는 여기 1로 상대를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이겨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을 봅시다. m 플러스 2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그러니까 1부터 m까지 어떤 선택을 해도 상대를 이기게 하는 방향으로밖에 수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m 플러스 2에서는 내가 집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그럼 또 여기서부터 또 똑같은 과정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1에서 적고 m 플러스 2에서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 m 플러스 3에서부터 2m 플러스 2까지는 그 이기고요. 그리고 2m 플러스 3에서는 진다. 진다. 이게 어떤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주기가 그러니까 이 진다 이긴다 진다 이긴다 진다 이긴다라는 전체적인 주기가 총 m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받은 조건을 nm을 받아서 n을 m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기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는 상태인지를 찾아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m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무조건 지고 아니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따라서 이긴다 또는 진다를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일단은 이게 기초적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는 일단 무조건 지는 상태가 있죠. 게임에. 그러니까 지는 게 확정돼 있는 상태가 있죠. 아니면 이기는 게 확정돼 있는 상태가 있죠. 그런 걸 먼저 찾아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부를 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무조건 진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거나 반드시 이기는 상황을 찾고 상대를 지게 만들 수 있으면 이기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으면 지는 거다. 라는 조건에 따라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에 따라서 답을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문제 n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좀 큰 수를 다룰 수 있는 자료형을 써서 주의해서 수를 다루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문제 2였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 F1을 볼게요.
문제 F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총합이, 그러니까 사용된 수들의, 그러니까 사용된 숫자들의 총합이 n이 되는 palindrome을 만들고 싶대요. 그때 그 만들어진 palindrome의 최대 자릿수, 아니, 최소 자릿수가 몇이나 되는가라는 게 문제예요. 일단 palindrome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읽어도 같은 문자열을 팔린드롬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 팔린드롬이 되는 정수를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그 자릿수를 줄이려면 그 수를 쓸 때 막 9 이런 걸 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릿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이 팔린드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그 맨 앞이랑 맨 뒤가 서로 같잖아요.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한 글자가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들어오는 입력에 따라서 이게 그 맨 가운데 글자를 쓰는 입력인지 안 쓰는 입력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맨 가운데 글자가 하나 등장하거나 하나 등장하지 않거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 맨 바깥쪽에 있는 두 글자 페어로 등장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앞에 한 글자, 뒤에 한 글자를 쓰면 총 합을 18만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그리고 그, 어, 8만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길이는 2만큼 늘어나죠.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남는 수가 18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남는 수가 0에서 17이 되면은, 그 0에서 17이 되면 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답을 만들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만약에 0인 경우, 만약에 이게 0인 경우에는 우리는 가운데에 뭔가 수를 더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1에서 9인 경우, 1에서 9인 경우에는 우리는 한 자리만 추가하면 돼요. 왜냐면 한 자리만 추가하는 게 한 자리보다 많이 추가하는 것보다 항상 더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에서 9인 경우에는 한 자리를 추가해요. 그러면 문제는 10에서 17인 경우인데요. 문제는 10에서 17인 경우엔 적어도 두 자리를 써야 돼요. 근데 두 자리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홀수인 경우에는 우리는 맨 앞자리랑 맨 뒷자리를 같게 하는 식으로 수를 만들어 나가면 그 짝수자리 수 가지고 홀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짝수인 경우에는 이걸 두 자리로 만들 수 있고, 홀수인 경우에는 이거를 반드시 세 자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인 경우에는 0자리였죠. 그래서 맨 앞, 맨 뒤에다가 18씩 뺄 수 있는 만큼 9를 채워서 18씩 빼고, 그리고 남는 수에 따라서 0이 남으면 더 안 채워도 되고, 1에서 9면 한 자리로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10에서 17이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두 자리나 세 자리로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앞에서 18씩 빼던 거랑 그 뒤에서 남는 거 처리한 걸 더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18씩 빼고, 그리고 뭐 홀스윙 경우, 짝스윙 경우 나와서 각각 그 10 위아래인지 찾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를 했어요.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G. 이 문제는 그 어떤 수열 A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다른 수열 B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근데 다른 수열 B는 A에 있던 원소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AI랑 BI가 항상 달라야 한대요. 그때 우리는 그런 B를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으면 그 수열을 출력하고 만들 수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일단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 맨 밑에 있는 21, 21, 2처럼 2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가 너무 많아서 2였던 걸 2가 아닌 다른 거에다가 다 끼워 넣어도 그 다른 걸 그러니까 2가 아닌 거에다가 2를 다 끼워 넣어도 2가 남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1이 더 아니 됐고 1이 점점 커져. 아니 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한 수의 등장 빈도가 절반을 넘으면 나머지에다가 이 절반이 넘는 걸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반 출현 빈도가 절반이 넘는 수가 존재하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되고 그 절반이 넘는 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맞추게 되느냐? 우린 이걸 한번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서 3, 2, 1 이걸 한번 정렬을 해요. 1, 3 정렬을 하면 1, 2, 3이 되죠. 이거를 일종의 원형 수열로 보는 거예요. 원형 수열로 봐서 1, 2, 3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형 수열로 봐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2분의 n씩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원래 있던 수랑 다른 곳에 그 수가 들어가려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정렬을 하면 이렇게 같은 수가 인접해 있죠. 같은 수가 인접해 있는데 그러면 같은 수가 등장하는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2분의 n은 항상 이 수열의 크기 이상이라는 게 보장이 돼 있죠. 왜냐면 절반을 넘는 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시 방향을 돌려서 어딘가에 넣으면 반드시 원래 있던 거랑 다른 거에다 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이걸 정렬을 하고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렸잖아요. 근데 원래 수열은 정렬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렬하면서 원래 수열이랑 매핑되는 그러니까 1, 3, 1 이거랑 매핑하는 그러니까 원래 수열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해놓은 다음에 이걸 한번 밀고 민 다음에 원래 수열에다가 다시 매핑하는 식으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G번에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면 특정한 수가 절반 넘게 등장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끝내고요. 그리고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랑 그러니까 특정 수가 뭔지 그리고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한번 섞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배열할지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새로운 배열을 새로 만들어서 반 바퀴 돌린 만큼 그러니까 L 배열에서 반 바퀴 돌린 만큼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매핑하는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그런 좀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좀 구현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G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H번 문제를 볼게요.
H번은 조금 아까 봤던 B번의 비슷한 문제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성정 수열은 길이가 n이고 1부터 n까지 수열이 두 번씩 등장하는 수열이다. 아까 봤던 문제랑 정리가 같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최대 점수인 청정 수열을 찾고 싶고요. 그리고 최대 점수인 청정 수열은 어, 그 몇 개인지를 찾고 싶어요. 그런 청정 수열이. 그리고 그때의 점수를 알고 싶대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어떤 경우에 최대가 되는지를 한번 점수를 매겨봅시다. n은 2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14가 돼서 청정 수열이 최대가 되는지를 보면은 그 청정 수열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최대한 덜 끼워 넣었잖아요. 1, 1, 2 이런 식으로 최대한 덜 끼워 넣었다면 그 최대인 수열은 최대한 끼워서 2, 1, 1, 2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최대 청정 수열 중 하나일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거 그냥 2 곱하기 211이니까 플러스 12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이니까 플러스 2점 해가지고 총 14점으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밖에서부터 끼워 넣는 식으로 수열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이것만 최대 정착 청정 수열인 게 아니거든요. 1, 2, 1, 2도 최대 청정 수열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10점이고 이렇게 하면 4점이라서 이것도 최대 청정 수열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 1이랑 2가 있잖아요. 1이랑 2가 있는데 이게 둘이 서로 바뀌었는데 그 총 합이 안 바뀐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밖에 2가 있던 걸 갖다가 그러니까 밖에 있는 2를 갖다가 그 안쪽에 있는 원소 하나 임의의 원소 하나랑 바꾸는 게 그 점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이 밖으로 나가면 1을 셀 때 2를 한 번 더 세요. 1이 안으로 들어가면 2를 셀 때 1을 한 번 더 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서로 한쪽을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쪽을 세는 관계에 있으면 어느 쪽이 안쪽에 있고 어느 쪽이 바깥쪽에 있는지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 꼬여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서로 꼬여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꼬여 있기만 하면 그 항상 최대 청정 수열 점수가 나오리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그렇게 최대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저렇게 꼬인 수열의 개수를 셀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최대 청정 수열의 점수를 세는 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그 맨 마지막에 밖에다가 뭐 3, 3, 2, 1, 1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 세면 그만이에요. 최대 청정 수열의 점수는 그래요. 근데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세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안 꼬이게 되려면 어떤 식으로 되고 꼬이게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만약에 안 꼬이게 된다는 건 뭔가 단절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절점이 생겨서 그 앞쪽까지 이런 식으로 묶고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묶게 되는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쪽에 묶인 관계끼리는 이런 관계끼리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혼자서 노는 게 없고 이것들끼리도 다 꼬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들이 전부 어떤 특정 시점에 전부 다 열려 있는 특정 시점 가운데 시점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닫는 것만 등장하는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앞쪽 절반은 그, 그 수들을 여는 것들만 등장하고 그 뒤쪽 절반은 닫는 것들만 등장하는 구조가 돼요.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딘가에서 열고 닫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어딘가에 있는 다른 거랑은
꼬여 있지 않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꼬여 있으려면 여는 게 전부 n번 등장한 다음에 닫는 게 n번 등장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열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는 이런 그 전체적인 교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열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이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n개를 열고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중간 지점 다음에 n개를 닫는 이 앞쪽 수열 개수랑 뒤쪽 수열 개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앞쪽 수열이랑 뒤쪽 수열이 각각 뭐냐면 몇 개냐면 n 팩토리얼 개고 n 팩토리얼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쪽에 어떻게 배열해도 상관없고 뒤쪽에 어떻게 배열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개수를 n 팩토리얼의 제곱계가 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좀 가지고 놀아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관계인지 좀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 값들의 관계를 유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그렇게 바로 구현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좀 이일 때 이런 값이 나온다. 이런 값이 왜 나왔을까를 직접 그려보는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앞쪽 절반의 마지막 문제였던 H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H번이었고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H번 코드를 볼까요? 사실 H번 코드는 사실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냥 엔폭트 그냥 아까 얘기했던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작아지는 그 개수랑 그리고 또 카운트 그리고 n 제곱 n 팩토리얼 제곱이랑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I번인데 I번은 로또를 사는데 알파벳 대문자 n개가 일렬로 되어 있고 길이 5 이상인 어떤 부분 문자열이 어, 사전상에서 이웃한, 그러니까 A랑 B 이런 식으로 사전상에서 이웃한 글자들이 이렇게 5글자가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로또가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를 찾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에 대한 구현 문제고요. 그리고 모든 가능한 5개 문자열에 대해서 이게 5 이상이라는 게 6개, 6글자, 7글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6글자, 7글자짜리를 찾으면 그러니까 6글자, 7글자짜리가 존재한다면 그 안에 반드시 5글자짜리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5글자짜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문자열이 있으면 펜 왜 안 나와? 이렇게 5개, 그다음 이렇게 5개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밀려가면서 그 5글자씩 보면은 이게 안쪽 루프는 한 번에 다섯 개씩 돌고 바깥쪽 루프는 총 n번 도니까 총 5더 n으로 이 문제에서 5글자 이상 이어져 있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다 찾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주의해야 되는 건 같은 건 안 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일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 그 정도를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번은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다음 문제는 J번인데 그래서 전 J번을 꽤나 어렵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동가수열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동가수열은 1부터 n
1부터 n까지 원소가 하나씩 등장하는 수열인데, 근데 이웃한 원소의 차이가 2분의 n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에 따라서 원소를 나열하는 수열이에요. 근데 이게 2분의 n 이상 차이가 나게 원소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2분의 n이라는 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n씩 차이가 나려면 막 이런 식으로 진동해야 돼요. 그 수열 안에서. 그래서 이런 관계를 최대한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관찰해가지고 찾은 답들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왜냐면 왜 플러스 1이냐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1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분의 n 플러스 1까지 해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n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n까지 닿고 여기까지 대충 오거든요. 여기까지 대충 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딱 하나 안 찍은 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2분의 n만큼 이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진동시켜 보면은, 진동시켜서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해보면 딱 하나 안 찍은 점이 맨 앞에 보여요. 그 맨 앞에 있는 게 1 플러스 2분의 n이에요. 그 점을 하나 맨 앞에 추가하면 공가수열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가 항상 작동하는 생성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걸 찾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지는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진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가능한 답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다르게 푸신 분?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맨 앞에 있는 수, 아까 따로 구해놓은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시켰어요. 진동을 시키면 맨 앞에 있는 수가 1에서 2분의 n만큼 딱 간 그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진동해서 모든 수를 다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구현을 했는데 다른 구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해를 찾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다음 K번 상필이는 카드를 4장을 뽑았대요. 근데 카드를 4장을 뽑는데 왜 MPS예요? 이거 너무 마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핀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왜 1부터 9까지인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마작패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패들이 그 세 가지 규칙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아까 봤던 이 문제랑 되게 비슷한 스타일 같으면서 조금 더 번거로워요, 이 문제는. 그래서 세 가지 규칙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면 우리는 쉬는 날이고, 그게 아니면 안 쉬는 날이다 라고 정해놨대요. 그때 어, 오늘이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두 번째 조건이랑 세 번째 조건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은 세 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자열이 세 번 등장하거나 아니면 두 장씩 짝쳤을 때 두 번씩 등장하거나, 그걸 찾는 건 쉬운데 연속되는 세 장이 존재한다는 건 조금 까다로워요. 그걸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그냥 좀 넉넉히 큰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냥 30칸짜리 배열을 만들고, 30칸짜리 배열을 만들고, 그럼 여기 1M에서 9M까지 넣고, 그리고 한 칸을 비워요. 한 칸을 비우고, 그리고 1P에서 9P까지 넣고, 그리고 한 칸을 또 비우고,
1, S에서 9, S까지 넣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중간에 비우는 식으로 하면은 연속된 세 개를 그러니까 이 빈 칸이 있으면 이 30칸짜리 배열에서 연속된 세 개를 찾아서 세 개가 있다 없다를 판별을 해가지고 출력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크기가 넉넉한 배열에다가 9개, 9개, 9개를 따로 띄어서 넣어서 전체적으로 3개 연속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마작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K번 코드는 한번 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K번 어딨냐? 그러니까 뭐 2번 등장한 게 2개 있거나 아니면 3번 등장한 게 1개 있거나를 세고 그리고 이 C라는 배열에다가 이게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0, 10, 20을 추가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숫자를 추가하는 식으로 30칸짜리 배열에다 매핑을 해서 그 30칸짜리 배열에 연속으로 되어 있는 세 개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찾는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렇게 1번을 풀 수가 있고요. L번. L번은요. L번은 아까 그 G번의 하위 호환까진 아닌데 하위 호환까진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 거 빼면 아까 그 G번보다 조금 쉬운 문제예요. 거의 같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옷들이 있고 그 옷이 몇 개가 있는지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 특정한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씩 있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원형으로 모여서 사진을 찍고 싶대요. 근데 서로 이웃한 사람이 옷이 겹치지 않길 바란대요.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아까 했던 것처럼 서로 이웃한 사람이 서로 다르게 입으려면 그러니까 뭔가 겹쳐야 하는 조건이 발생하려면 2분의 n개 이상 아니 2분의 n개보다 많이 입은 그런 옷이 존재하면 그러면 반드시 겹치는 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형으로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이 다섯 명인데 그 중에 세 사람이 같은 거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인접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분의 n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체크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어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옷이 2분의 n을 넘으면 언해피를 출력하고 2분의 n을 넘지 않으면 해피를 출력하는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n이 1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n이 1이고 d1이 1인 경우 딱 한 명만 존재하는 경우 아니 애초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면서 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지는 전 굉장히 불만인데요. 아니 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면서 친구는 어디 갔어? 딱 한 명만 있는 경우엔 딱 한 명만 있는 경우에 무조건 해피입니다. 네, 딱 한 명만 있는 경우에 무조건 해피예요. 예.
이게 뭔 소린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이런 예외가 존재하는 문제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네, 딱 한 명인 경우만 주의를 하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볼게요. 다음 문제 N번. N번은 그 기초적인 그래프에 대한 문제인데요. 연결 요소와 각 연결 요소별로 그 청정수가 몇 개고 고인물이 몇 개인지를 각각 세어서 쓰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그 어떤 그래프에 있는 특정한 연결 요소에서 여기에 그 칠해져 있는 이런 노드가 몇 개가 있는지를 세어서 그 칠해져 있는 노드가 이 전체 크기의 절반보다 크면 그러면 그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한 번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 요소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총 시간이 오더 n만큼 걸리거든요.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에 들어가서 거기 연결되어 있는 걸 전부 세는데 그렇게 매번 하면은 쿼리가 10만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번 들어오는 쿼리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연결 요소별로 그 어떤 특정한 노드가 속한 연결 요소가 그 청정수가 몇 개고 고인물이 몇 개인지를 마킹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탐색을 한 다음에 그 탐색했을 때 그 해당하는 원소에다가 이 연결 요소가 그 1인지 0인지를 이 각각의 노드에다가 마킹을 하는 식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노드가 쿼리에 들어왔을 때 그 노드의 값을 출력할 때 마킹해 놓은 값을 출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그 전처리한 거에 따라서 출력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래프 탐색을 돌리기 좀 귀찮아가지고 그 그래프 탐색 코드로도 풀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분리집합 코드로도 풀 수 있거든요. 이제 번호가 뭐였지? 고인물이죠. 좀 고인물 같이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니온 파인드라고 하는 이런 자료 구조를 통해서 그 연결 요소들을 찾는 과정을 집합을 합치는 과정으로 변형해서 풀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그 유니온 파인드를 하는 과정에서 마킹을 해놓고 그 마킹돼 있는 곳에 점수가 몇 점인지를 찾아서 출력하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 n번이었고요. 다음 n번을 볼게요. n번은 1, 3 모고 나누기.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고 그 수열을 6개의 연속된 구간으로 나누는데 그때 구간 1, 2, 3, 4, 5, 6번 각각 1, 2, 3, 4, 5, 6번 구간이라고 할 때 그 구간의 1, 3, 5번의 합을 최대화할 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DP고 일종의 n제곱짜리 DP 알고리즘으로 좀 DP 기초 수열에 대한 DP 문제들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n번 문제는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6단계잖아요. 그죠? 6단계고
그 그러니까 짝수 번째 단계는 그 포함해야 되는 거고 홀수 번째 단계는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수 번째 단계, 홀수 번째 단계, 배제해야 되는 단계를 구할 때는 그 앞쪽에서 어딘가에서부터 건너뛸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값을 찾는 식으로, 그리고 포함해야 되는 그 홀수 번째 단계를 찾을 때에는 어딘가까지 건너뛴 거에다가 그 특정 부분 수열을 이어붙이는 식으로. 그거는 그 부분합을 전처리를 해두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합을 이어붙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총 n제곱짜리 dp를 6개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루프 도는 횟수는 6 곱하기 그 n제곱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섯 번째 제일 마지막 거에 마지막 원소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이렇게 이렇게 6층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DP를 하면 됩니다. N은 이런 문제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혹시? 있으면은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문제 5. 5는 어떤 Nm짜리 격자에서 개구리가 움직이는데, 근데 개구리가 움직여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 좌표에서 끝 좌표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있는 칸의 개수만큼만 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밟고 있는 칸이 1이면 한 칸만 뛸 수 있고 6이면 6칸 뛰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밟고 있는 칸 수만큼만 뛸 수 있을 때 그때 그 집까지 가는 최단 시간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딱 한 번은 그 지금 밟고 있는 칸을 무시하고 뛸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이 무시한 점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시하는 점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특정한 그 시작 지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BFS를 해서 그 갈 수 있는 노드들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식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한 번 규칙을 무시한 점프가 딱 한 번 들어가요. 그 딱 한 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게 문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거는 조금 그래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엄청 자주는 아닌데 그럭저럭 자주 쓰게 되는 테크닉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점에서 그 슈퍼 점프를 한다고 해봅시다. 슈퍼 점프를 하면 이렇게 십자 칸에 갈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거를 배열을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슈퍼 점프를 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뒤쪽은 슈퍼 점프를 한 다음에 상태의 공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처음에 여기서부터 슈퍼 점프를 하면 슈퍼 점프를 한 이후에 여기로 매핑이 되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슈퍼 점프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앞쪽에서 어딘가에서 슈퍼 점프를 할 수가 있고 뒤쪽에서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볼 때마다 이렇게 십자로 점프를 하면 우리는 이게 한 칸 한 칸 다 세면 n 제곱이잖아요. 거기다가 점프를 이렇게 십자로 하면 또 n을 곱하니까 n 세제곱이 돼버려요. 점프를 다 해버리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관찰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가로줄에 대해서 점프를 했으면, 그러면
그 이후로는 같은 가로줄에 대해서 점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 BFS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발견한 경로가 그 나중에 발견한 경로보다 항상 코스트가 작거나 같고, 그리고 그러면 이 같은 가로줄에 있다는 건 같은 가로줄에 있는 그 이전에 한 번 봤던 가로줄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이렇게 두 개의 상태 배열로, 그러니까 슈퍼 점프 하기 전, 슈퍼 점프 한 다음 그 두 개의 상태 배열로 만들어서 이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 5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질문 있는 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문제 5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한 질문. 일단 문제 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못 풀었는데요. 문제 P는 냅색의 변형인데 조금 그리디한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 오늘 제가 못 풀었으니까 지금 다루진 않고요. 그럼 오늘 할 건 다 한 것 같고, 질문 있는 분 없으면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네, 뭐 그래서 대회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또 되게 연습 문제로 괜찮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전 이런 문제 꽤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나 이 135 같은 것. 기초적인 연습 문제로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의할 때 이런 것 학생들한테 추천할 만한 문제로 넣지 않을까 싶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